그래서 이제 특허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딥러닝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딥러닝으로 특허 분석 관련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구글이 뭐 하냐는 거는 늘 우리의 관심사고, 구글이 뭐 하냐를 보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구글은 정말로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요 페이턴트 구글닷컴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칼라 구글닷컴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페이턴트 구글닷컴이라고 하는 특허를 전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특허만 전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이것도 이제 스칼라랑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예전에는 키워드 위주로만 검색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키워드 위주로만 검색을 했지만 한 3년 전부터 머신러닝 기능들이 탑재가 돼서 이제 머신러닝 기능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추천한다든가 검색에 대한 간단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허맵 그릴 때는 국가별로 어떻다, IPC별로 어떻다 이런 기본적인 통계 기능을 제공하고 특허 간의 특허 유사성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글이 늘 무서운 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글이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들이 엄청난 리소스와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빠르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 구글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알고리즘 자체가 엄청 대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자기 것들을 쓸 수 있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뭐 스탠포드에서 스커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스탠포드의 스탠포드군요. 이미지셋 같은 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구글에서 특허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특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간단한 검색이니까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 특허 검색은 아직 구글에서 약간 놓치고 있는 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색을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랑 그 미국의 문화가 달라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중일 삼국은 이렇게 검색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검색만 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검색어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지원은 하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튜토리얼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검색을 해서 검색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 삼성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NE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회사들이 있고 연도별로 어떻고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하나의 특허를 따고 들어가면 이게 바로 보면 영어 같지만 사실 구글 특허팀에서 또 하나 하는 게 구글 트랜슬레이션, 오늘 저희 주제는 아니지만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특허인데요. 이게 KR 한글 특허인데 애들이 다 이미 영문으로 변환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PDF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지만 프라이얼 아트라고 해서 선행 기술이죠. 선행 기술을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선행 기술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미 특허를 우리가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사실 우리나라 DB 업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구글은 그게 가능한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문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다 검색을 해서 비슷한 것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밀러라고 해서 이제 특허끼리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 이거를, 네, 한번, 네,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부분만 보면, 특허에서는 이제 요쪽에서, 특허팀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구글의 특허팀은 두 개예요. 하나는 머신러닝만 한 팀이 있고요. 하나는 요런 구글 특허 검색 엔진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퍼블릭 데이터 셋 엔진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그 셋 엔진을 관리하는 팀의 리더가 이언 웨더비라는 분이세요. 그 특허팀에서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담당을 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보니까 공구학번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약간의 나이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하여튼 구글은 이제 특허 검색이나 접근성을 어떻게 늘릴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보이는 게 EPO,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특허청에서는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EPO 유럽의 특허청에서는 EPO 서치 매터라고 해서 한 1년에 한 번씩 검색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대해서 큰 컨퍼런스를 열어요. 크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큽니다. 하여튼 요 분야에서는 제일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구글에서 지금 뭐를 관심을 가지고 있냐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선행기술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하는 검색 부분이랑 특허 기계 번역을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 발표에서 나왔지만 비커리 퍼블릭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나중에 얘기할 이제 얘들이 좀 이런 데이터셋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BI 툴이 있습니다. BI 툴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하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대규모 빅데이터 엔진 툴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특허 데이터를 전부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전처리를 해놓은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름 네임 디스앰비규에이션이라든가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임베딩을 시켜가지고 데이터셋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강의 자료는 나중에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여기에 가시거나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유튜브에 올려서 번역은 아니고 이제 영어 자막이 나오는 버전이고요. 요거는 EPO에서 발표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는 걸 보면 2017년인데 구글에서 어떻게 특허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뭘 잘하고 싶은지 보입니다. 저는 구글이 2년이나 3년 내로 제품으로 이제 뭐 지금도 제품이죠. 페이턴트 구글닷컴이 제품인데 서비스랑 연결시켜서 각국에 좀 배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어제 저희가 발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어제 특허 분야의 사람을 뽑겠다고 어제 그 공고가 났습니다. 이게 3년 전에 한번 나오고 올해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시고 여기 보면 나오는데 마스터 디그리고 자바랑 C++ 잘하고 뭐 말 좀 잘해야 되고 이게 참 문제죠. ETL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Our Patent Team i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어토나이 변리사들이랑 같이 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안 웨더비 팀이랑 이 팀은 다른 팀입니다. 다른 팀인데 요 머신러닝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 내에서 아마 특허팀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뽑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 이쪽 분야를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특허 쪽 연구하는 건 대학에서 되게 많이 해요. 대학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제품 레벨로 나오는 건 사실 대학에서 아직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레벨로 나오는 건 흔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특허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꽤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칼라리 빅데이터라고 해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허가 아니라 논문 데이터 같이 일반적인 어떤 학술 연구 데이터, 보통 이제 논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연구 데이터를 다루는 AI의 큰 분야 중 하나고요. 뭐 우리가 흔히 구글 스칼라를 쓰다 보면 만나게 되는 논문 검색이나 유사 논문을 군집하거나 사이테이션 분석을 하거나 지표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허와 논문은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모로 비슷한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뉴스 데이터나 이런 거와 달리 비블리오그래픽이라고 해서 서지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문도 많고요. 뭐 논문은 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이테이션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이 소속된 어떤 기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셋 때문에 논문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특허에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특허보다는 확실히 논문 쪽이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딴 것보다는 이제 LNAI라고 하는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MS의 창립자 중 한 분이 엘렌이라는 분이 이제 AI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LNAI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LNAI에서 굉장히 많은 스칼라리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AI 쪽의 연구를 보면 특히 시멘틱 스칼라라고 해서 구글 스칼라랑 비슷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면서 여기에서 사용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트래킹 하시다 보면 이런 연구들이 논문에서 쓰이니까 이게 우리가 특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겠구나. 여기는 이제 단순히 이것도 있지만 검색을 잘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좋은 논문을 뽑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특허의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마 연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여기서도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문화가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모 기관에 가서 그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기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인데,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LNAI는 자기들의 연구 데이터셋을 다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다른 연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특허를 분석하는 분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정통적인 텍스트 문제에서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도 일단은 문서고 문서 안에는 다양한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텍스트 마이닝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특허의 텍스트 데이터들을 고민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같으면은 타이틀이나 앱스트랙트, 잘 쓰진 않지만 디스크립션이나 클라인 같은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블리오그래픽 정보라고 해서 서지 정보를 또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CPC를 다 쓰는 걸로 됐는데, 미국 특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체 분류인 USPC, IPC, CPC 같은 것도 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F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테이션, 그리고 이게 비슷한 특허라는 걸 나타내주는 패밀리 아이디, 그리고 인벤터, 어사이니 같은 그런 좀 다양한, 논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비블리오그래픽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블리오그래픽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뭔 얘기냐면, 물론 텍스트 정보도 그런 걸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그래프 데이터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프 어널리시스에서 하는 링킹 프레딕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래프 어널리시스에서 하는 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는 이미지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요. 뭐 논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각각의 특허들마다 서지 정보가 있고, 아니 그 디스크립션이 있고, 그 디스크립션이 하나의 그림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정보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AI 기술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차피 졸업하고 나서 특허를 가지고 먹고 살 건 아니다. 구글 갈 거 아니면 먹고 살 건 아닌데, 구글 말고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다른 기업에서도 뽑습니다. A1이라는 회사에서 뽑긴 하지만 하여튼 먹고 살 건 아닌데, 요거를 가지고 하면 다양한 것들을 좀 쉽게 데이터를 구매해서 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AI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기반 연구를 하기에 좋은 데이터셋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하나하나 좀 더 깊게 얘기했지만, 일단 정보 시각화 입중에서 페이턴트 맵을 그리는 이런 연구들을 딥러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미국에서 관심 있는 건 법률 이슈입니다. 클레임 같은 게 해서 인프리지먼트 검색하는 거나 아니면 클레임을 자동으로 써주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피겨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글을 썼으면, 그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그 디스크립션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반대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겨 서칭, 그림만 딱 올리면 그거랑 관련 비슷한 그림을 그 특허를 찾아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굉장히 폭넓게 연구들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논문 쪽에서 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이미지 텍스트나 이미지 쪽에서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특허 AI라는 건 기본적으로 로우 AI에 포함됩니다. 법률 AI에 포함되고, 구글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면 최근에 이제 창업을 한 페이턴트 팔이라는 회사는 하버드에 있는 로스쿨 출신이 이제 아마 한국분인 것 같아요. 한국분 CTO랑 같이 특허를 제네레이션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클레임을 자동으로 제네레이션 하는 기술을 최근에 만들었고, 그 내부적으로만 공개를 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면 공개를 해준다는데, 메일을 보내지 꽤 됐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턴트 팔이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달트 API는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요 회사는 사실 AI 기업은 아니에요. AI 기업은 아닌데 벨기에를 기반으로 해서 그 특허의 소송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송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데이터 분석팀이 있어서 그 소송 정보를 제공했는데, 아직까지 프로덕트가 없어서 사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데이터 분석팀이 뭐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팀들이 이제 여러 가지 AI를 만들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A1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박지성 가슴에 있는 A1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만한 회사인데요. 이거는 제보험회사 중에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보험회사인 거죠. 제보험회사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고, 여기서 최근에 이제,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팀인데요. 보스턴이랑
시애틀 근처에 팀이 각각 있는데, 보스턴에 있는 팀은 이제 특허를 좀 검색을 잘하게 하는 팀이고, 시애틀에 있는 팀은, 특허의 금융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사람을 꽤 많이 뽑아서 특허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회사들에 한번 더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은 사실 우리 페이스북에는 없고 링크드인에 가면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가시면 그분들이 특히 유럽 쪽에 EPC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저가 보기에 그렇게 엄청 월등하게 잘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특허 쪽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이테이션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월등하게 잘한다는 생각은 잘 안 들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구나, 분위기가 있구나, 절대 이 특허 AI라는 분야가 작지 않구나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이제 트렌드 분석이나 미래에 어떤 연구들이 될까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요. 지금의 AI, 딥러닝을 사용한 AI 연구들은 이런 주제보다는요, 좀 더 정형화된 연구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데이터셋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 특허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는 태스크별로 벤치마킹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과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야, 우리 이거 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연구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검증이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이나 스커드를 해서 사실상 이미지에서 레지넷을 탄생시켰고, 스커드에서 벌트라는 모델을 탄생시킨 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잘 나와줘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됐고요. 그래서 특허 영역마다 이제 세부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 태스크들마다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혹시 특허 연구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박사 때 SAO 분석이라고 해서 문장에서 서브젝트, 액션, 오브젝트 뭐 흔히 사실 난리지 그래프죠. 난리지 그래프에 있는 SAO를 뽑아내서 중요한 연구 이슈를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기업별 동향을 본다든가 미래 연구 방향을 노출한다는 트렌드 어널리시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상무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최 박사 당신이 한 게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당신이 말대로 전문가는 필요 없겠지만 텍스트 마이닝 전문가를 어차피 불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전문가 없이 트렌드 분석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결국은 그거를 하기 위한 또 전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딱 생각을 해보면 트렌드 어널리시스는 논문으로서는 우리가 잘 쓸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그걸 쓰려면 그걸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렌드 어널리시스의 결과를 실제 현업에서 쓰기 위해서는 결국 그 결과를 리더인 그 CEO나 아니면 뭐 의사결정자들이 업셋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난제고 이게 훨씬 더 자동화되고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으면 이 트렌드 어널리시스가 현업에서 쓰이는 건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컴패러블 AR 태스크, 그러니까 성능이 비교 가능한 AR 태스크를 하게 되면은 알고리즘 상에서 이제 특허의 AI의 태스크 간의 성능이 딱 정확하게 나오니까 적어도 요거를 갖다 쓰면 이 정도는 된다라고 서로 설득하기에 좀 유용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연구들이 적어도 딥러닝을 사용해서 하는 연구들이라면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벤치마킹 데이터셋이 결국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사실 특허에서 벤치마킹 데이터셋이 굉장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보실 거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보면 이제 사이테이션 레코멘데이션이라고 엠버라고 미국 미국 경제 학회죠. 학회인데 내셔널 뷰로 이코노믹 리서치인가 그럴 거예요. 학회인데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이 2001년 데이터셋이라서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 링킹하기에는 조금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 데이터셋을 쓰긴 하지만 조금 오래된 연구고요. 그 다음에 페이턴트 인베딩이라고 해서 인베딩이란 게 뭐냐면 나중에 저희도 연구를 한 걸 발표를 드릴 건데 특허관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하나의 벡터에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벡터 위로 이제 표시하는 게 페이턴트 인베딩 기술입니다. 뭐 다른 인베딩이라는 게 딥러닝에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인베딩 기술들은 구글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페이턴트 리서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캐글에 가시면 이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다행스럽게도 유럽에서는 2013년까지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이런 특허와 관련된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를 열어서 요 사이트에 가시면 있는데 그래서 뭐 클레임을 리트리벌 하는 거 검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클레임을 한국어로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클레임 뭐죠? 청구항이 스트럭처 리코그니션이라고 해서 클레임의 스트럭처 리코그니션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검색하는 그런 연구, 그 다음에 이전에 있는 선행 기술을 검색하는 이런 연구들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이런 데이터셋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워진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셋이 있으니 혹시 한번 태스크를 보시려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 푸토 같은 미국 특허청 같은 경우는 2017년인가 6년에 네임 디스앰비규에이션 문제를 컴피티션을 열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름들을 서로 네임 디스앰비규에이션을 하면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이제 특허의 저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허의 문제 이정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이 이정수라는 사람을 분류하는 이런 문제를 네임 디스앰비규에이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네임 디스앰비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USPTO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대회를 첫째 열자마자 97%인가 99%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회를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임 디스앰비 조금 더 보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거는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건데요.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있는 논문이 네이처의 사이언티픽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저널이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데이터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그 사이언티픽 데이터에서 특허 정보를 날리지 그래프로 만들어서 공개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네이처의 논문 쓰시고 싶으신 분은 데이터 잘 정리해서 이게 굉장히 네이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저널들이 있잖아요. 네이처의 사이언티픽 데이터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뭐 그쪽 융합 쪽에서는 2인가 그렇고 임팩트 팩터가 7인가 그래요. 사실 뭐 저는 네이처는 돈을 내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잘 선호가 그렇게 없긴 한데 여기에 이런 데이터셋을 공개를 특허 쪽이 한 3, 4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가보시면 특허 쪽 데이터가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셋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태스크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셋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이쪽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NLP 연구에서 공통적인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알고리즘을 LNAI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알고리즘으로 어떤 승부를 걸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잘한다라는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쿼드 이후로 나오는 좀 현상이기도 한데요. 한 2017년부터는 EMMLP나 ACL에 가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이런 뭐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레시피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서 이건 딴 데서도 가끔 공개를 했던 건데 레시피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서 뭐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는 걸 자동 생성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특허 쪽에서도 자기가 이게 중요한 태스크라고 생각하면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하시고 그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려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자기가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특허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미국 특허 같은 경우는 공짜로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구글 벌크 페이턴트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구글 페이턴트 벌크
다운로드하고 하시고 구글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 얘들이 2005년까지 제공을 하고요. 구글에서 계약이 끝난 것 같아요. 계약 제공하고 그 위에서는 리드텍이라는 회사에서 역시 특허 검색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XML로 돼 있어요. XML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전처리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다 전처리를 해서 이거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전처리를 다 했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는데 굉장히 노가다예요. 굉장히 노가다라서 만약에 정말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하면 요거를 요거를 직접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연구소에서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좀 구축을 해놓은 연구실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했었는데 다시 날렸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얻기 위해서는 구글의 빅커리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빅커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구글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좀 확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QL을 가지고 대규모 데이터셋을 커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우리 휴먼 라벨리드 데이터가 필요해요. 휴먼 라벨리드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태깅을 해놓은 데이터들인데 이게 사실은 사실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직접 태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를 두려워하면은 이쪽 연구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대부분 다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태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 저희가 주로 발표할 내용 중에 이제 분류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1년에 한 50억 이상을 들여서 대규모 특허 분류 데이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키스타라고 해서 한국 지재원이죠. 지재원에서 이런 태깅 데이터를 여기 밑에처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회사들은 아마 기업들에서는 이미 대부분 엑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데이터도 있고 검색어 데이터로 이 특허가 우리랑 관련된 특허다 아니다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셋을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법률적으로 좀 하고 싶으면 리티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특허가 소송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출원되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셋을 최근에 이제 빅커리에서 PTAB라고 하거든요. PTAB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이 특허가 인프리지먼트나 아니면은 출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신규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라벨디드를 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돈을 들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이미 매뉴얼로 돼 있는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서 좀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연구 분야에서 사실 연구의 경쟁력이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나중에 다시 저희 학생이 한번 발표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 연구 중에 이 뒤에 부분에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보고 구글에서는 이때까지 그런 데이터셋이 없어서 아까 이안 웨더비 같은 분이 메일을 보내서 데이터셋을 좀 달라 뭐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직접 태깅한 데이터가 많은 나라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다음 발표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빅커리를 사용해서 미국 특허청의 데이터를 커리해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의 최석균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